내 아이의 요즘 크고 작은 거짓말에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제 지갑 속에서 돈은 없어졌고 밖에서 놀다 온 아이 손에는 못 보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유롭게 물었습니다. 못 보던 장난감이네, 어디서 났어?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가 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줬다라고 말하는 아이 눈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거짓말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인지했습니다. 지갑에 돈도 없어졌고 때마침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고 아마도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그 장난감을 사온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그 장난감을 줬다는 아이의 말에 자세한 내용을 묻거나 추궁하지 않고 부엌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밥을 하면서 아이와 눈 마주치고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다정하게 물어봐주고 놀고 있는 사이사이에 가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르지 않게 책 한 권을 읽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아이를 제 겨드랑이에 꼭 껴안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민강아, 허락도 없이 남의 지갑에서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야.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엄마가 혹여 거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엄마에게 먼저 부탁해 보는 것이 옳은 거야. 다시는 엄마 지갑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꺼내 가서는 안 돼. 알았지?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네가 지갑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이 장난감이 친구가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라고 묻거나 추궁하지 않았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짧고 담백하게만 말해주고 아이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가 제 겨드랑이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깨를 들썩거리고 우는 그 아이 모습에서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슨 공포요? 아이가 이 장난감 친구가 줬어 라고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겁니다. 나아가 공포심까지 들었을 겁니다. 언제 엄마한테 들키는 거지? 엄마한테 들키지 않을까? 엄마는 알고 있는 걸까? 알면서 저러는 걸까? 내가 영원히 숨길 수 있을까? 등등의 수많은 두려운 감정으로 저녁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극도의 두려움으로 꽉 차 있던 아이에게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놀람과 크게 야단치지 않고 자유롭게 안아주는 엄마에게서 오는 안도감, 그리고 극도로 올라와 있던 두려움이 사그라들면서 울음으로 그것이 표출된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의 거짓말에 자유롭게 대처한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니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거짓말은 그동안의 나의 양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이다운 안일함, 그리고 엄마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오는 거짓말입니다. 크게 악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들의 물건을 훔쳤거나 타인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그런 아주 심각한 거짓말은 정말로 다리 뭉댕이를 부사서라도 혼내야지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정말로 혼내야지요. 근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있다 아닙니까? 아이의 자아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이의 거짓말을 너무나도 크게 확대 해석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것 같고 나의 양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바라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주 심각하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연령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에서 7세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100% 눈에 보이지요. 영유아기 아이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지요.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의외로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거짓말을 했을 때는 조금 단호하게 가르치고 혼내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알죠.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 올라온 아이들은 영유아기의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압니다. 알면서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작은 아이처럼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장난감을 몰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합니다. 자, 그럴 경우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자애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 고학년은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 학원 문제일 겁니다. 학원을 갔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안 갔으면서 갔다 왔다고 한다든지, 학원 숙제 했니? 물었을 때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한다든지, 엄마가 친구 집에는 가지 마라 했는데 친구 집에 가서 실컷 게임하다 와가지고 안 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소소하다면 소소한 거짓말일 건데요. 자, 그럴 때도 아이를 앉혀놓고 무슨 범인 치조하듯이 네 엄마 학원 안 간 거 옆집 엄마한테 듣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거짓말이냐며, 너 벌써 이 거짓말이 몇 번째야? 너의 그 거짓말에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아이를 몰아세우고 추궁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너의 거짓말을 알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피아노 숙제가 있습니다. 10번 쳐오기가 있는데 피아노 연습 10번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체크를 하고 피아노 선생님께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현강아, 엄마 봤대. 네 연습도 안 하고 이거 10번 체크하는 거 다 봤대.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인다? 뭐 하기 싫었으면 하기 싫었다고 쌤한테 말씀드려도 좋고, 대충이라도 쳐가면 좋고, 나중에 니도 크면 알겠지만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거짓말이 싹 다 보여. 솔직한 게 제일 힘이 센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툭 던져 놓습니다. 자, 중고등학생들의 거짓말은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큰아이가 친구 만나러 잠깐 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고 시간이 꽤나 좀 흘렀고 제가 급하게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갔는데요.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 큰아이가 친구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지나가면 큰아이와 마주칠 수 있어서 제가 큰아이가 난처할까 봐 제가 돌아서 갔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네가 왜 거기에 갔느냐, 왜 거기에 있었느냐고 전혀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뭐 거기서 뭐 담배를 피고 있거나 뭐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자, 중고등학교는 심각하지 않다면 소소한 거짓말은 눈 감아 주자. 자,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돈의 속성을 쓰신 스노우팍스의 김승우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운을 쉽게 만나지 않듯이 걱정하는 일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도 아이의 첫 거짓말을 대면했을 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날 듯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성장 진통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가르치시면 바로 잡혀 나갑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 읽는 아이들은 크게 엇나갈 확률이 낮습니다. 내일 봅시다.